네 시애미를 매일같이 쥐잡듯이 잡고 괴롭힐 거다. 뜻밖의 공격이라 조금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 대신 제가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조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몸이 좀 무겁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님 살림 봐드릴게요. 됐죠? 그래. 아주 재밌는 날들이 찾아오겠구나. 내가 니년을 제대로 가르쳐서 집안 어른한테 충성하는 걸 보도록 하겠다. 할머님,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닌데 충성이라뇨. 뭐 어쨌든 이 집 살림은 제가 도울게요. 할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허리가 좋지 않으시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님의 종이나 시녀가 되겠다고 수긍한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끝까지 싹수 없는 말만 짓거리네. 내가 널 제대로 개조시켜줄 테니 각오해라.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다. 저는 겁을 먹지 않고 바로 시조모의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특별할 거 없이 저희 신혼집에서 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뭐라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면 과감하게 무시하면서 말이죠. 할머님, 청소랑 빨래 다 끝났고요. 저녁은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시고 국만 데워 드시면 돼요. 그럼 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년이 쳐돌았나? 누가 네 맘대로 올라가라더냐? 인년이 밥상 다 차리고 깨끗이 정리까지 다 해. 그리고 내가 잠드는 그 순간까지 붙어 있어라. 나는 밤 10시에 따뜻한 보이차를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옆에서 시중 다 들고 올라가라고. 배야. 할머님, 저한테 화내시니까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안 되겠어요. 저 빨리 올라가서 누워야겠어요. 그럼 식사 잘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내려올게요. 그렇게 배를 잡고 연기를 하며 신혼집인 3층으로 도망치듯이 올라갔답니다. 당연히 시조모는 혀를 차고 쌍욕을 해대며 저를 다시 불렀지만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렸어요. 시할머니와 그렇게 기싸움을 계속하면서 시집살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저 때문에 시할머니의 감정은 심각하게 쌓여갔고 그 분노를 터뜨리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답니다. 저는 임산부니 설마 머리채를 잡히겠나 했는데 시할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저를 공격했어요. 네 친정에서는 도대체 널 어떻게 가르친 거냐? 네 애미년도 너랑 똑같냐? 애새끼를 어떻게 키웠길래 어른이 말하는 걸 개똥처럼 듣고 지랄인 거야? 넌 내가 빨래는 무조건 매일 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사흘 동안 빨래를 썩혔다가 한 번에 세탁기를 돌려? 이 대가리에 돌만 찬 육실을 년아! 너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갈 줄 알아라. 임신했다고 유세 떨 생각 말고 연기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아들었어? 시할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한 대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양뺨이 부어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그만하라고 해봤는데 눈이 뒤집힌 시조모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더군요. 이년아, 엄살 떨지 마. 이제 시작이야. 니년 면상을 갈아엎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단 말이다. 왜? 또 배 아픈 연기하려고? 이제 그거 안 통한다고 몇 번 말했냐? 아가리 닥치고 내 교육 똑바로 받아. 저는 연신뺨을 맞으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하게 살아왔어도 이런 무식한 공격을 받으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충격을 심하게 받은 저는 곧 심각한 진통이 찾아왔답니다. 배를 잡고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시조모는 쇼하지 말라며 계속 제 따귀를 때렸어요. 곧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이 1층 시조모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저는 하혈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시조모는 그것도 쇼를 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인연이 하다 하혈하는 쇼까지 아니야. 야, 어디서 고추장이라도 바르고 온 거야? 치, 이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 이년아.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아직 니년한테 해줄 참교육이 한참 남았다고. 저는 너무 아파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머리채는 시조모에게 잡혀 있었고요. 다시 저의 뺨을 날리려고 하자 누군가 시조모의 면상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늙어빠진 년이 감히 내 귀한 며느리를 이 꼴로 만들어? 네 년이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여보, 당장 119에 신고해. 뭐하고 있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시누이들은 저에게 달려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마마보이인 시아버지와 할마보이인 남편도 제가 걱정돼서 저에게 달려와 뭐라도 해보려고 하더군요. 저는 곧 시야가 뚜렷하게 보였고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대로 이성을 잃어 시할머니를 복날 개 패듯이 싸대기와 발길질을 사정없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쌍욕도 아주 찰지게 하셨네요. 이 우라질 년아, 이 개같은 년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임신한 내 며느리 잡고 지랄이야? 네 년이 뭔데 내 며느리를 가르치겠다고 이 지랄을 하냐고? 뭐,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이 오살할 년아, 내가 그동안 네 년한테 제대로 배운 건 이 쌍욕하고 쓰레기 같은 성질머리밖에 없어. 너 오늘 되졌어. 네 년 사지를 아작내서 벽에 똥칠하면서 살게 해주마. 이 씹어먹고 뱉어도 시원찮을 개망난이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난 너의 CM이라고. 감히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야. 이 정신머리 썩어빠진 년 그만두지 못해. 아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흥분한 건 처음 봤어요. 어찌나 무섭던지 마치 시조모가 젊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게 다 인과응보로 시조모가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으로 들고 차에 태웠답니다. 모두 저를 뒤따라 나왔는데 그때 만신창이가 된 시조모도 나왔어요. 제가 쇼를 하고 있던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다 유산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조모는 저와 함께 떠나는 식구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집 앞에서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한테 제 뱃속의 아기를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지자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이 눈물로 저를 맞아줬어요. 다들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줬습니다. 할마보이였던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할머니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못 나빠진 내 잘못이라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야. 여보, 앞으로는 이런 일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약속해. 오늘 태어난 아들 앞에서 맹세한다고. 저는 유산한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어? 나 유산하지 않은 거야? 우리 애기 어딨어?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 9달 만에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니 그리로 간 거지. 다행히 조금만 기다리면 건강하게 당신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했어.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무사해서 천만 다행이었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눈물바람이었고 저에게 죄를 지었다며 사과를 연신했답니다. 저는 화가 나긴 했지만 그게 식구들 탓이 아닌 걸 알고 있어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만 울라고 일러줬네요. 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면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던 시조모가 들어오더군요. 사람이라면 여길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들어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식구들이 모두 시조모를 노려보자 아주 당당한 태도로 입을 열었어요. 니들 왜 눈깔들이 그 모양이냐?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냐? 천연이 하도 날 골려먹길래 교육 좀 시킨 거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술을 부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내 며느리와 손자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요? 고작 교육시키려 했다고 변명하는 겁니까? 인연이 또 야단이네. 날 아까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제대로 돌았구나. 인연아, 네가 한 짓이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큰일이었어. 감히 시애미를 때리고 짓밟아? 닥쳐! 당신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이 위험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뭘 잘했다고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광분해서 시조모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봤습니다. 그러자 시조모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야 이년아, 그래서 누가 죽기라도 했어? 다 멀쩡하자녀. 네 며느리년도 멀쩡하고 내 손자도 무사하잖아. 야 이년아, 그리고 사과받을 사람은 바로 나야. 나를 때린 니년하고 나한테 거짓부렁 쇼를 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저 손자 며느리년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정말이지 상대해선 안 될 짐승보다 못한 년이었습니다. 나이 처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르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는 주둥이를 막 놀리는 시조모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할머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와 어머님한테 사과받아야겠다고요? 아무도 죽지 않아서 상관이 없다고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이라고. 당신 얼굴 보니까 숨이 막혀. 여기서 나가요. 인연이 어디서 까불치고 지랄이야. 야 이년아, 니년이 거기 자빠져 있는 건 니년이 자초한 일이었어. 네가 날 조롱해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어디서 되먹지 못한 년이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와서 분쟁 만들고 어설픈 쇼에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란 말이야. 시조모는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조모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남편도 날리고 시누이들도 똑같이 따귀를 날렸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걸 끝내고 매듭지어줄 시어머니가 시조모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악한 마귀 할망구야. 니녀는 이제 우리 가족에서 영구제명이야. 다들 동의했다고. 이젠 너 따위 악마는 더는 두렵지 않아. 당장 여기서 꺼져. 너 잘난 집에 가서 혼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천년만년 살아봐. 이 고얀 년, 우리 집에 시집와서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감히 내 핏줄들을 조종해서 날 공격하게 만들어. 너 이년 내가 지옥으로 보내주마. 오늘 니년을 끝장낼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어. 시조모가 마지막까지 주둥이를 멋대로 나불대자 시어머니의 손찌검이 세차게 시작됐습니다. 30년을 시녀로 지낸 것과 저를 다치게 한 것, 제 아들을 위험하게 만든 것까지 다 더해서 매를 때리신 거죠. 시조모는 힘이 빠져서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맞기만 했고 식구들도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네 발로 겨우 몸을 가누는 시조모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 병실에서 쫓아냈어요. 오늘부로 니녀는 우리 식구들한테서 아웃이야. 너희들 두고 봐라. 사는 집이고 사업체고 다 압수할 줄 알아. 갈 곳 없고 배고프다고 날 찾아오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이 쓰레기들아. 시조모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네 발로 기어나갔습니다. 모든 응징이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낫게 됐고 제 아들도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제 품에 안기게 됐어요. 힘들고 어렵게 낳은 자식이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죠. 식구들 모두 제 아들이 병실로 오자 울음을 터뜨리며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모두 무사하게 됐죠.
시부모님은 시조모의 집과 사업체를 반납하고 새로운 터를 구하셨어요. 대출을 받으셔서 작은 집에 전세를 얻어 나가셨답니다. 시누이들은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추후에 알아서 독립하겠다고 했고요. 저와 남편은 잠시 친정에서 지내다가 각자 번 돈을 더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간 시조모의 집에 찾아가지 않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시조모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시조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있긴 했지만 금세 적응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더라고요. 저도 회사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2배로 고생하면 된다면서 아들 키우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일을 하고 싶으면 아들이 좀 컸을 때 복귀하라며 저를 배려해 줬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시조모를 제외한 식구들이 평범하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세월은 1년이 지났고 저희 식구들은 자주 모여 정도 나누고 덕담과 위로를 건네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누군가 제 집을 찾아왔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저는 아들과 집안에서 재밌게 놀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비에 젖은 채 서 있더라고요. 바로 시할머니였죠. 저는 경악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은 시조모에게 꺼지라고 패악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어? 내 손자야.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내 증손자도 보고 싶구나. 핏덩이가 태어나고 내 품에 한 번도 앉지 못했잖아. 몸서리치게 보고 싶어 찾아왔단다. 아이고, 여기 다들 모여 있었구나. 내 아들, 며느리, 손녀들까지. 아유, 모두 보고 싶었다. 남편이 시조모를 막았는데 그이 가랑이 사이를 통과해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오더군요. 다들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시조모는 시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제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얘가 내 증손자구나. 한번 안아보자. 며느라, 그런 표정 짓지 말거라. 이 시애미가 다 잘못했다. 오늘 너희 모두에게 용서 빌러 온 거라고.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내 손자는 당신 같은 증조 할머니 두지 않았어. 한 번만 더 손댔다간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겠어. 이어서 식구들 모두 시조모를 비난하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조모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미친 짓을 벌였구나. 이렇게 용서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나 지난 1년 동안 혼자 지내보니 많은 걸 느꼈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야. 나한테 다시 기회 준다면 너희들한테 희생하는 어른이 되겠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속아주면 안 되겠냐? 시조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에겐 동정과 연민 따윈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재자로 지낸 데다 시어머니와 저에게 한 짓을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등을 돌려버리며 제 아들 얼굴을 보여주지 않자 식구들 모두 시조모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저 또한 그렇게 했죠. 아무리 빌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등만 보였답니다. 이에 용서받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는지 시조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쓸쓸하게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식구들은 잠시 말을 아낀 상태로 있다가 곧 제 아들이 방긋 웃는 소리를 내자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시조모를 본 적이 없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하여 제 아들은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며 어느새 3살이 됐답니다. 병아리 같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들을 부르는 게 참 신기했죠. 그리고 그동안 시부모님은 여러 일자리를 돌며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여셨어요. 시어머니가 손맛이 있어서 한식집을 오픈했는데
입소문이 널리 퍼져서 장사가 아주 잘 됐답니다. 시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각자 자취방에서 지내며 자기 앞가림을 해나갔어요. 또 제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큰 회사로 이직했답니다. 저희 세 식구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을 받았죠. 그래서 전 육아를 몇 년 더 하기로 했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진 주부로 지내기로 했네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시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조모 소식을 경찰에게서 듣게 됐습니다. 3층 주택에서 혼자 살던 시조모가 고독사로 숨졌다고 하더군요. 그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더 이상 괴롭힐 상대가 없었으니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조모의 장례는 치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상조회사의 모든 절차를 약식으로 처리하라고 일임했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자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더군요. 시부모님께 시조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건지 포기할 건지 묻더랍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무조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시녀로 살아온 게 억울하니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유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가만히 계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제외한 여자들에게만 유산을 나눠주셨습니다. 30년간 왕자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여자들의 종이 되보라며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이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의견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식당 일을 시아버지한테 모두 떠넘기고 자신은 주부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학구열이 뜨겁게 달아오른 학생 신분으로 재밌게 살고 계신답니다. 저희 시댁이 유산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 결과를 요약하자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쥐잡듯이 잡혀 애처가로 살고 계시고 제 남편 또한 시조모의 유산은 물론이고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줬답니다. 예전에 할마보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감 강한 가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조모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저희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줬답니다. 제 사연 들으시고 자식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 상황이거나 시어머니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단 한 번만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소통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